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재혼, 이혼, 삼혼, 사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솔로, 돌싱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나 자신 외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내 바로 옆에 동반자가 없음으로 인해 외로운 감정이 문득문득 들어와 중년에 재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재혼은 하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로 또는 애인 관계로 가볍게 지내라고들 합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도 늦지 않음에도 만나자마자 확 불타오릅니다. 감정에 따라 재혼을 성급하게 결심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명처럼 느껴져 놓치기 싫어집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사라져 재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판단력도 인내력도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뜨겁게 만나 사랑해도 왜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는 재혼,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재혼 전에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구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다정하기도 하고 한없이 맞춰주는 모습에 재혼을 결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전 남편의 주사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남자는 나 술 잘 안 먹는다. 연애 때에도 술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일주일에 3일 내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주사를 부리는데 내가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바로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혼을 결심한 상대의 조건을 어디까지 따져봤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냉철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만난 운명 같은 사랑이 금방 식어버린다면 이전보다 더 큰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기 때문에 재혼 결심을 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말과 행동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혼도 마찬가지로 이전 결혼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달콤한 꿈에서 깨지 않으려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자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80대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봐도 혼자서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 느끼며 하루하루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여행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면 여유가 생겨 재혼 결심에 대한 판단이 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무리하게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각의 자녀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혼 때 이미 결혼의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남녀가 재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재혼을 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위해, 두 번째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을 위한 것이지만
여자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자신 혼자서는 노후까지 자신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한 달에 꼬박꼬박 300만 원 이상 주겠다 하면 그것만 믿고 재혼을 했다가 혼자 양말을 빨고 집을 청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재혼할 때 자녀로 인한 문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재혼은 사랑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처럼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지만 재혼 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였습니다. 옷 사준 비용과 학원 비용 등을 계산했더니 5배,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니 이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의 자존감까지 낮은 상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대가 갑의 입장에 있다면 재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만 꼬여 있습니다. 내가 을의 입장이면 상대가 떠날까봐 매일 불안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연애를 하면서도 쉽사리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시행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축하할 때 이제는 꽃길만 걷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꽃길만 걷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타인을 만나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를 찾아 더 좋은 만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판단력과 인내력, 기억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재혼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과 친구처럼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이제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오늘 영상의 내용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가 왔다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슬슬 건강 걱정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치매나 암, 폐렴 등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 둘 떠나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 것 같고 외로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60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이 가까워오면 발에 힘도 없고 물컵 드는 것도 힘이 들곤 하고요.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50대라면 큰 행운입니다. 60대여도 운수가 좋으시네요. 노후 준비의 전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에게 노화가 오면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 관절염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막막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돌아보면 이런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날아다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몸의 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그러니 60대가 돼서야 운동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60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미각이나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게 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쌩쌩해졌는데 이제는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보다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아무리 효자, 효녀를 자식으로 둬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입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지만 그저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있을까요? 재혼 반대의 주된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축하받는 재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참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게 되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거나 치매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80세가 넘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80 이후부터는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관리한다고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기,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한 기억력과 학습 습관 개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동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예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75세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이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체감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갈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 급격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건강 유지의 비결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꽃피우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가 왔다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슬슬 건강 걱정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치매나 암, 폐렴 등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 둘 떠나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 것 같고 외로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60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이 가까워오면 발에 힘도 없고 물컵 드는 것도 힘이 들곤 하고요.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50대라면 큰 행운입니다. 60대여도 운수가 좋으시네요. 노후 준비의 전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에게 노화가 오면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 관절염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막막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돌아보면 이런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날아다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몸의 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그러니 60대가 돼서야 운동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60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미각이나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게 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쌩쌩해졌는데 이제는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보다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아무리 효자, 효녀를 자식으로 둬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입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지만 그저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있을까요? 재혼 반대의 주된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축하받는 재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참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게 되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거나 치매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80세가 넘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80 이후부터는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관리한다고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기,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한 기억력과 학습 습관 개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동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예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75세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이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체감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갈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 급격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건강 유지의 비결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꽃피우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 노후 생활이 현실이 됐을 때 더욱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